자, 4차 수업입니다. 집합의 연산에 관한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교집합이나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것을 이용해서 좀 집합을 간단하게 고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고요.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부터 보죠. 1번부터.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전체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이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 그리고 요 요상하게 생긴 요 집합이 있네요. 그죠? 여집합과 합집합이 막 섞여 있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그 원소를 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원소들을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원소들을 구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교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인 경우에 좀 수월한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드모르강의 법칙을 써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집합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집합이, 여집합이 바로 뭐냐면, U에서, 전체 집합에서 요 교집합을 뺀 것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 연산 법칙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바로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A 자리에 지금 교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치환하면 되니까, 그죠? 치환하면 되니까, 얘를 어떤 A라고 본다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건데, 그게 바로 A가 요 교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원소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요 집합이 무슨 집합이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A는 2의 배수고 B는 3의 배수니까 교집합은 바로 뭘까요? A와 B의 교집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공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X는 6의 배수가 됩니다. 그죠? 6의 배수.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뭐냐면 1, 2, 3, 4, 땡땡땡 해서 10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뭘 빼냐면 교집합인데 6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의 6의 배수는 6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6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걸 빼면 뭐가 되냐면 1부터 10까지 있는데 6을 제외한, 그죠? 여기 10까지 이렇게 있는 집합이 되겠네. 그러면 이 원소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인데 그 중에서 6을 빼야 되니까 바로 49가 되겠네요. 그죠? 원소들의 총합은 49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그리고 A와 B가 있는데 A만 알려줬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이상한 집합. 요 집합의 원소가 2, 4, 6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 이상하게 생긴 요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도 되겠지만 연산을 이용해서 하면 집합의 연산 계산이 수월하면 이거 아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A와 B의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에, 자, 여기는 드모르강의 법칙을 바로 쓰는 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바로 요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랑 같다고 그랬습니까? A-B랑 같다. 사실은 거꾸로 적었죠. 그죠? A-B가 얘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A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B라고 생각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 빼기 B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빼라. A 교집합 B를 빼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집합이 무슨 집합이냐 하면 내가 개념 강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입니다. 대칭 차집합. 그래도 이런 어려운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 A, B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와 여기가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그래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지금 2, 4, 6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2, 4, 6.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A고 B고 여기 전체 집합이라고 해보자. 대칭차 집합이 어디냐 하면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요쪽과 요쪽 합친 부분. 자, 여기에 2와 4와 6이 있대. 그런데 A를 잘 보면 자, 이 2는 여기 겹쳐요. 여기 4도 마찬가지로 A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와 4는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6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자, 그런데 이제 A의 요 남은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다. 1과 3과 5는 어디에 있느냐. A가 지금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A의 지역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1과 3과 5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 2, 3, 4, 5, 6이니까 이 바깥에는 전체 집합을 봤을 때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 B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1, 3, 5,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하면 자, 요게 10에다가 1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집합 B 원소들의 합은 1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대칭 차집합이 주어지고 A나 B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때 지금 제가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거 있죠. 그죠?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을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학교 시험 수준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오른쪽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뒤에 뭐 좀 잘려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합집합, 교집합 보면 그게 어떤 집합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 합집합의 영역은 어디냐 하면 A, B, C 합집합은 여기 전체죠. 여기 전체. 그죠? 이렇게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7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8. 그죠? 1, 2, 3, 4, 5, 6, 8.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세 개 전체의 교집합은 어딜까요? A와 B와 C 전체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6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 3, 4번 똑같으니까 4번을 해볼게요.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먼저 고치는 거죠. 어떻게 고치느냐? B와 C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여기 됩니다.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이 여기니까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5와 7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5와 7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요 3번도 드모르강의 법칙, 그죠? 드모르강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요거 나오면 드모르강의 법칙을 탁탁탁 자동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로 왔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봤고요. 4번 문제 배경,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각각 하나씩 다 그려봐야 되는 건데요. 요런 모양을 보고 딱 뭐에서 뭘 딱 뺀 거다 이렇게 파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직접 하나씩 그려봐야 된다. 자, 1번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옮겨와야 되겠죠. 그죠?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면은 A 교집합에 이걸 B라고 보면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A-B 합집합 C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보세요. A를 그린 다음 B와 C의 합집합이 어디냐 하면 합집합이 여기란 말이야. 그지? 합집합이 여기와 여기인데 그걸 지우면 되겠죠. 그죠? 지우면 됩니다. 합집합에 포함된 것을 사라락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네. 그지? 자, 그래서 1번은 빗금친 부분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걸 봅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자, 여기 뭐 똑같이 이렇게 A에서 나머지 그려보면 되겠네. 자, 근데,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얘를 보면, 지금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할 수 있지. 자, 얘는 다시 봐야 될 게, A 교집합, B-C의 여집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B로 보면, 바로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A-B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A-B-C예요. A에서 B-C를 빼라는 거야. A라는 부분에다가 빗금을 다 친 다음 B-C. B-C가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랑 여기. 그지? 요게 B-C란 말이야. 그러면 A 빗금 친 거에서 B-C를 빼라는 얘기는 여기를 빼라는 얘기네. 그치?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빼고 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이거랑 같은 집합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지 뭐. 나머지는 하지 맙시다. 답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자, 5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하나만 할게요. 둘이 같은가? 다르죠? 하나만 할게요. 자, 요 놈을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둘이 같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둘이 같다고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좌변의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자, 그러면 A를 빗금 친 다음에 B 합집합 C를 지우라는 얘기야. 그죠? A를 빗금을 치면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가 A예요. B 합집합 C는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 전체죠. 그죠? 전체. 그러니까 땅콩처럼 생긴 부분이네.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그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하면 돼? 지우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여기를 지우고 여기도 지워져야 되겠네. A의 B는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좌변 끝났습니다. 자, 우변은 이제 벤다그램 또 그려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A-B는 어디냐 하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이게 A-B. 그리고 A-C는 어디냐면 A-C는 어디냐면 여기하고 C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요. 자, 그 겹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요 부분이네. 그지? 겹친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물처럼 생긴 부분이죠. 그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겹친 부분이고 결국은 이 부분은
두 개를 교집합할 때 사라진다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집합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같다라는 것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딸랑, 얘는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뭐 지울 수도 있고 하잖아. 그치? 자, 이것은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같다고 비교를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만 있느냐?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연산법칙이 어려워서 교육 과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은 연산 알아두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좌변을 한번 볼게요. A-B 합집합 C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연산 법칙에 의해서, 요 법칙에 의해서 어떤 법칙일까요? 이거 좀 길게 쓸까요? 여기다가 공식 쓰게. 어떤 공식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거지. A-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단 말이야. 요걸 B라고 보고 앞에 거를 A라고 보면 A-B가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거 교집합에다가 뒤에 있는 걸 여집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공식을 쓰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 무슨 법칙? 드모르강의 법칙. 그죠? 드모르강의 법칙. 자, 여기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드모르강의 법칙. 법칙을 이용하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됐나요? 자, 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이미 여기 뒤에 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 똑같이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다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A를 내가 똑같은 교집합을 하나 더 적어도 돼. 왜냐하면 A 교집합 B를 내가 A 교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A를 한 번 더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집합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분배법칙은 아니에요. 분배법칙은 아닌데 A를 이렇게 교집합을 두 번 적어준 거예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분배법칙이 아니고 똑같은 걸 한 번 더 교집합을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와 결합법칙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묶어주면 얘는 다시 A-B가 되고요. 교집합. 얘도 다시 A-C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게 약간 자연스럽진 않아. 부자연스러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첫 번째 집합을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좌변을 여기까지 계산하고, 우변을 다시 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와도 됩니다. 우변을 계산해서 와도 되기 때문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연산 법칙이 더 좋고, 연산 법칙을 이용했을 때 풀어지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여기 보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있겠지 아마. 자, 제가 6번을 보면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얘는 아니에요. 여집합이 붙으면 반대가 되거든. 뭐냐 하면,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미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요 놈이네. 그죠? 기역은 요 놈이고, 얘 옳고, 니은은, 디귿은 요 놈이네. 그죠? 얘 옳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B가 공집합인데, B 빼기 A가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그리고 얘를 봐야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색깔 좀 바꿔볼까? 우리가 이걸 했잖아. A 교집합 B가, 여기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어떤 성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얘는 보면, 얘 교집합 얘가 된대요.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오는 놈은 작은 집합이란 말이야. 따라서 B의 여집합이 작은 집합이고 A의 여집합이 큰 집합이라는 뜻인 거죠. 얘는 이 뜻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랑 같은 집합이네요. 그죠? 그래서 리을도 옳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옳은 것들이 여기 있네요.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건에 맞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렇게 A 바깥에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 나오는 단계, 옳은 것들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보자고요.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 요상한 집합, 얘를 간단히 나타내면 어떤 집합이 되느냐.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는데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연산이잖아요. 연산. 그치?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연산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A 교집합 B는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합집합이야. 여기를 보면 요 부분을 딱 가져와 보세요. A의 여집합, 교집합 C가 아니고 B지, 그지? 자, 여기 교집합이란 말이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바꿔 적어도 돼요. 그래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맨날 했던 거지, 그지? 이게 B-A란 말이야. B-A, 그지?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놈이 바로 B-A가 되네. B-A. 그럼 이 집합이 뭘 나타내는지 계산할 수 있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은 여기란 말이야. 이게 A고 B면 B-A는 어디예요? 요만큼이잖아. 그치? 결국 그 둘을 합집합했다는 얘기니까 바로 뭐가 되느냐? B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답은 4번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선생님 이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해도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자, 그대로 해보면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도 그려야 되겠네. 그치? 자, 여기 전체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얘랑 얘를 그려볼게요. A의 여집합은 어디냐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그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바로 얘예요. 그리고 거기서 B를 빗금을 치면 초록색 부분과 얘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요 안쪽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A-B랑 B-A랑 똑같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앞부분은 요 빨간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여기 노랗게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에요. 그 둘을 합집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합집합하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된다는 거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된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 같은 게 익숙해지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보니까 응용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응용 문제. 자, 여기에서 또 집합의 표현 방법이 아까 나왔던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A-B가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A-B 했던 집합이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대. 이렇게 A가 있는데
B를 지울 때 A가 싹 다 지워진 거야. B가 이렇게 A보다 컸던 거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응?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둔 거죠. 자, 그래서 A가 B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A를 찾으라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범위로 주어졌을 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범위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집합의 조건제시법인데 범위로 주어졌다. 범위. 이렇게 범위로 주어졌다. 이렇게 범위로 주어졌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수직선 그리라고 그랬잖아. 그지? 수직선에 나타내라. 벤 다이어그램 못 그린다.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수직선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세요. 자, A를 볼게요. A가 B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A를 볼게요. 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A 플러스 3이 있어요.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서 이렇게 그려졌네. 자, 그리고 요놈이 A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뭘 그려야 돼요? B를 그려야 돼. 근데 B가 A를 다 포함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2-A가 여기 있고, 여기 6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에 B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야지만 A가 B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두 가지 식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크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부등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이너스 2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돼, 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붙어도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을 풀어보면 a는 크거나 같다. 1보다. 그리고 여기는 a는 작거나 같다. 3보다. 그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어떻게 돼?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정수 A의 값들은 뭐냐면 1과 2와 3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것은 요거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범위가 주어지면 수직선에 나타내라. 응? 범위가 주어지면 수직선에 나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 중에서 살짝 약한 문제예요. 약하지도 않아요. 자, 9번 다음에 10번인데, 9번, 10번 사실은 이거 둘이 같은 것 같아요. 같은 집합. 같은 문제인 것 같아.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9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여기 이상한 집합이 B가 될 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말하라. 이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집합이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만 제대로 그리면 다 되는데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좌변을 연산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연산을 이용해서. 좌변을 가져보면 A 교집합 B의 합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합집합에 B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는 A 교집합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합집합에 B 이렇게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계산한 거지 이렇게. 자, 집합에서는 연산할 때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중괄호는 집합기하고 살짝 헷갈리잖아요. 그치? 자, 이 부분은 전체 집합이에요. B와 B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고. 다시 A와 어떤 전체 집합하고 어떤 집합과 A 전체 집합을 다시 교집합하면 얘는 다시 A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A가 되고 합집합 B가 된대. 그치? 좌변이 이제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고쳐졌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좌변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는 B가 되었다라는 성질을 찾아냈다는 거지. 자, 그래서 A와 B를 합집합했는데 B가 됐다는 얘기는 A랑 B랑 합쳤는데 A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네. 그치? 여기 두 사람이 모였는데 B 가진 거밖에 없어. A는 가져왔는데 B 가진 걸 다 가져온 거지. 똑같은 거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포함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함관계 얻어지는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을 이용해서 집합을 간단히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아까 근데 그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연산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뭐가 되느냐면, A 합집합 B가 된다. 그치? 그게 A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B가 도움이 안 되네. B가 A가 다 가진 것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모았는데, 종류는 A가 가진 게 전부더라. 그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B가 A 속에 들어가면 교집합은 뭐가 돼요? B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기억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A를 빼보면 더 큰 집합을 빼버리면 B가 가지고 있던 게 다 사라져버리네. 그지? 그래서 요 놈은 된다. 그리고 요 놈은 된다. 요 놈은 참이다. 옳은 것은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되는데 디귿은 요 놈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야 되겠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이 상태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B가 A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봐야 되잖아, 얘가. 그치? 그래서, A는 여기고요. A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B를 제외한 나머지. 그치? 자, 이 둘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지. 그죠? 이렇게. 자,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니은과 디귿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0번도 마찬가지인데 9번하고 10번하고 지금 똑같으니까 연산을 더 보여줄 수가 없네. 이런 유형이 모의고사나 심화 문제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할 수 없다. 내가 좀 전에 여기다 이렇게 그린데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바로 B가 이렇게 A 속에 들어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증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뒤에 이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요, 이 11번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칭차 집합입니다. 대칭차 집합. 상당히 중요한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대칭차 집합에 관한 비슷한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 맞나? 맞네. 대칭차 집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차 집합 잘 기억해야 되는데, 개념 동영상 보고 대칭차 집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대칭차 집합은 어디냐?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것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이 요거고 A와 B의 교집합이 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칭차 집합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 자, 이 빗금친 부분을 잘 보면요. A와 B의 합집합에서 차집합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 되거든요. A와 B의 합집합은 어디냐 하면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 그려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야. 그런데 여기서 교집합을 샥 빼버리면 요 가운데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A가 있고 A와 B의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범위가 있으니까 수직선에 나타내고 1이 있고 6이 있다. 1은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6을 살짝 제외한 거네. 그죠? 자, A와 B, 이게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은 어딨냐 하면 3부터 4까지래.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는데 3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까지 이렇게 빼지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그 부분을 빼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거 숫자 어렵네. 요거 숫자 어렵네. 자, 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1 있고요. 1.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죠. 2. 그리고 3을 제외하고 뺐으니까 3도 여긴 딱 들어갑니다. 요 3은 여기 이 집합에 포함돼요. 그리고 4는 빼졌죠? 그리고 5가 들어가고요. 6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1, 2, 3, 5라는 원소를 갖죠. 그래서 이 모든 정수의 합은 요것의 합이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1, 2, 3 더하면 6에다가 5도 하니까 얼마야? 11이네. 그치? 그 모든 정수의 합은 1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쉽지 않네요. 그죠? 대칭 차집합이 얘가 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A와 B의 합집합과 교집합이 범위로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자, 어려웠어요. 자, 이 대칭 차집합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만 합집합이라고 하고 요 교집합에서도 정수만 쓰는 거죠. 그래서 빼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만 써야 되겠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2번을 볼까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쌍동그라미를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 쌍동그라미가 뭐냐? 쌍동그라미가 뭐냐? 자,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겠네. 이 쌍동그라미니까 뭐 어떤 집합인지 알아보려면 얘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우변 있죠? 우변. 요 우변을 가져와 볼게요. 우변. 자,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랬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뭐 잘못 써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맞나? 자,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뭔가 계산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둘이 지금 같잖아 지금. 그치? 같으면 얘를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어떤 집합 치환할 때는 어떤 집합 C라고 해봐. C 합집합 C의 여집합. C와 C의 여집합을 빼면 얘는 뭐가 돼요? 항상 전체 집합이 돼버리잖아. 그치? 전체 집합이 돼버린단 말이야. A와 별표, 이거는. 그럼 얘도 전체 집합이고 얘도 전체 집합이니까 맞네. 자, A와 어떤 전체 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네. 그 다음에 A와 A를 제외한 나머지 O.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전체 집합이 되겠죠. 얘는 공집합이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이거 대칭차 집합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4차 수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4차.
집합의 연산에 관한 4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활용이 들어가서 좀 어려웠죠, 그죠? 자, 5차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3시야. 와, 뭐야 이거. 왜 3시나 됐어? 자, 작별 인사도 안 했네.